암호의 역사는 인간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시작한 순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암호를 만드는 사람들과 해독하려는 사람들이 천년에 걸쳐 벌인 전쟁을 통하여 발전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암호 기술은 다양한 수학적 아이디어와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역사적으로 큰 발자취를 남긴 시연암호, 전치암호, 지수암호, 공격기 암호를 소개하겠습니다. 암호는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환하거나 암호문을 평문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치환 암호는 암호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암호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평문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암호입니다. 크게 문자를 하나씩 대응시키는 단순 치환 암호와 여러 문자를 한 단위로 치환하는 다중 문자 치환 암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 치환 암호의 예시 이동암호, 셈암호, 아핀 암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암호는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에 의해 유명해서 카이사르 암호라고도 불립니다. 먼저 일상 언어로 이루어진 평문을 작성하고 평문의 각 글자를 동일신 칸수만큼 이동시켜 암호문을 생성합니다. 곱셈 암호는 한 칸씩 건너뛴 자리를 순서대로 암호문으로 가져와 암호문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 글자 A는 K번째 알파벳으로 변하고 나머지도 순서대로 2K부터 NK번째 글자에 대응됩니다. 끝에 도달하면 다시 처음부터 세워 모든 알파벳이 대응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두 가지 암호는 모든 가능한 키를 조사하는 무차별 도입 공격을 실행하며 몇 번 만에 평문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두 가지 암호의 방식에서 큰 아핀 암호가 탄생했습니다. 이동 암호와 곱셈 암호가 수식으로 각각 C는 P 플러스 K, C는 KT라면 아핀 암호의 수식은 C는 K1 P 플러스 K2로 가능한 키의 조합이 K1 K2로 증가하여 암호가 더 강력해집니다. 이론적으로 단순 치환 암호의 수는 영어 알파벳 이동통 2600개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규칙이 없는 암호여도 쉽게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등장하는 문자의 빈도로 인해 문자를 추정하는 문자 빈도 분석법입니다. 암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자를 출현 빈도가 높은 문자로 두면 나머지 문자를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 규칙성을 보이는 암호에서는 몇 개의 문자만 알아도 식을 연립하여 암호의 키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암호문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다중 문자 치환 암호는 2개 이상의 문자를 단위로 치환하는 암호입니다. 그중 하나인 킬 암호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평균을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나눕니다. 만약 문자가 부족하다면 여기를 담지 않은 무효 문자로 나머지를 채워 블록을 완성합니다. 이제 1에서 26 사이의 키를 블록 크기에 적은 만큼 선택한 후 다음 공식을 통해 암호화를 진행합니다. 같은 문자라도 블록에 따라 서로 다른 문자로 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호문을 복구할 때는 미지수가 블록 크기 개수의 식대를 연립하여 평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킬 암호는 평문에 대응하는 암호문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키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치 암호는 문자의 자리를 이동시켜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스키테일 암호, 울타리 암호트 암호, 순율 암호 순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스키테일 암호는 막대를 암호 장치로 활용한 암호로 전치 암호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대에 종이를 감아 올려 그 위에 가로로 글씨를 쓰고 종이를 풀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해독을 위해 같은 크기의 막대에 감아 가로로 읽으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스키테일 암호는 문자를 격잡한 모양으로 배치한 세로 방향으로 읽어 암호문을 만드는 행렬 전치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 암호는 행렬을 전치 방식을 발전시켜 다른 방법으로 암호를 읽습니다. 미군의 파커히트 대령은 직사각형의 내 꼭지점 어디든 시각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형을 이용해 가로, 세로 방향 교차 읽기, 다설명을 그리며 읽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암호문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 암호와 같이 미학적 도형을 기반으로 한 암호는 키를 쉽게 변동할 수 없어 안정성을 좋지 못합니다. 고정된 격작판은 의미 있는 단어를 무효 단어로 활용하고 특정 경로를 따라 단어를 배열해야 암호문을 읽을 수 있게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울타리 암호의 안정성을 발전시켜 만든 암호가 바로 루트 암호입니다. 순열 암호는 기하학적 도형이 의존하지 않고 순열을 활용하여 문자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을 활용한 암호입니다. X순열을 활용하여 복구화를 진행합니다. 순열을 이용한 암호화 방식은 행렬 등의 수학적 개념과 연계되어 더 복잡하게 발전하여 현대의 암호 기술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수 계산을 활용하여 암호화하는 지수 암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된 성분을 하나 정하고 이것을 두 문자 단위 블록으로 나눕니다. 이제 각 알파벳을 0에부터 2호까지의 숫자로 나타내고 블록 내 숫자들을 하나로 합쳐 하나의 수로 만듭니다. 그 후 가장 큰 수보다 큰 하나의 소수 n과 충분히 큰 소수 2를 선택합니다. 이제 각수 p들의 위의 지수 연산을 적용해 암호한 숫자 c들을 전송합니다. 암호를 복구하려면 다음 식을 만족하는 d를 찾아야 합니다. 암호화 식에 위 식을 대입하면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페르마 수정기에 의해 P의 n-1 제곱이 모두 n은 1이므로 D는 모두 n-1에서 이 D는 1을 만족해야 합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하여 D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n을 소수로 선택하여 암호화를 진행했는데 소수 말고 합성수를 n으로 선택해도 암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오일러 정리를 이용하면 같은 방법으로 합성수에 대한 지수 암호를 만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암호는 1976년 폴리그와 헬만에 의해 발명되어 폴리그 헬만 지수 암호라고 불립니다. 지금까지 지수 암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세 가지 암호와는 다르게 공개키 암호는 암호 수신자와 송신자가 사전에 비밀키를 공유하지 않고 암 복호화에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 암호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중 DP 헬만키 합의와 RSA 암호를 소개하겠습니다. 공개키 암호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DP 헬만키 합의는 1976년 스탠퍼드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위트필드 DP와 마틴 헬만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공개키 암호의 개념은 매우 큰 소수 P에 대한 생성자 G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소수 P에 대한 생성자 G는 모듈러 P에 대해서 G의 1승부터 G의 P-1승까지의 집합이 P의 완전 2여개를 생성하는 수입니다. 앨리스와 밥 두 사람이 암호를 주고받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아주 큰 소수 P를 정하고 앨리스와 밥은 각각 1부터 P-1까지의 수 중 A와 B를 선택합니다. 다음 앨리스는 모듈러 P에 대해 G의 A승을 계산하고 밥은 G의 B승을 계산하여 서로에게 자신이 계산한 값을 전송합니다. 이때 숫자 A, B는 공개됩니다. 앨리스는 모듈러 P에 대해 B의 A승을 계산하고 밥은 A의 B승을 계산하는데 두 값은 모두 모듈러 P에 대해 G의 A, B승으로 앨리스와 밥은 같은 값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 G, A, B를 비밀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SA 암호는 1978년 MIT 대학의 연구원인 이베스트 샤미르 에들먼이 발명한 소인수 분해를 활용한 새로운 공개키 암호입니다. 이번에도 앨리스와 밥이 암호를 주고받습니다. 먼저 밥이 아주 큰 두 소수 PQ를 선택하고 곱이 n일 때 파이 n의 값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파이 n과 서로소인 2를 고르고 지수 연산의 복호화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복호화 지수 d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n과 1을 공개키로 공개합니다. 나머지 p, q, d, 파이 n은 공개하지 않은 비밀키입니다. 이후 앨리스가 공개키 n2로 문자를 암호화하여 밥에게 보내면 밥은 복호화 지수 d를 활용하여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n을 소인수분해해도 복호화가 가능하지만 n이 매우 커 2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DP 헬만키와 RSA 암호 모두 제3자가 직접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공개키 암호로 현재까지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의 발달 과정에 따라 치환 암호, 전체 암호, 지수 암호, 공개키 암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암호는 대부분의 정보가 대주적 형태로 저장되고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오늘날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정보 보호의 숙명이듯 완벽한 암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암호 체계가 만들어지고 연구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암호의 역사와 암호에 대해 생긴 궁금증을 찾아보며 암호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